안녕하십니까. 천민에서 귀족까지 철판 김선생입니다.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서 연 2회 발행하고 있는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해서 아시나요? 주식, 부동산, 채권 전체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투자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자료입니다. 오늘은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은행법 제96조에서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, 밑에 빨간 칸 보이시죠? 네. 연 2회 이상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. 네, 연 2회 이상이니까 이해만 해주시는 거겠죠. 금융안전보고서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 걸까요? 우리가 교과서도 그렇지만 차례, 목차 이것만 보면 전반적인 것들을 알 수 있겠죠. 네, 금융안정 상황으로 해서 신용시장, 자산시장, 금융기관, 자본유출입까지 정말 거시금융 안정 상황 전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공부하는 데는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똑같은 기사를 놓고도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정반대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란 거는 차례만 봐도 알 수가 있겠네요. 해당 자료 중에 가계신용, 기업신용 중에 눈에 띄는 내용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이 내용은 최근 기사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기업신용과 관련돼서 이자보상 배율이라는 표기가 있었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. 덤으로요. 가계신용과 관련해서 그래프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. 가계 신용 증가율이 지난해 4분기 이후 빨갛게 제가 동그랗게 표시해 놨죠. 증가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. 네. 그 가계 신용 증가율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는 꼭지 하나가 있고요. 두 번째 거로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인데 결론적으로 가계 채무 상환 부담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. 지금 현재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171.3%네요. 2020년 3, 4분기 말이. 그러니까 채무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됐다는 거죠. 이 내용을 해석하면 다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.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. 네, 모든 말에 수식어를 빼게 되면은 부실 위험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유의해야 한다. 가계신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내용이고요. 자, 두 번째는 기업신용,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내용입니다. 핵심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부분인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서 저하되었다라는 게 저 해석에 대한 내용이겠죠. 2020년 상반기 말 부채 비율 81.1%로 소폭 상승한 건 사실 큰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. 다만 그래프 우측에 있는 이자 보상 배율에 대한 것이 좀 심각한 문제 같은데 이자 보상 배율은 기업의 수익성 저하로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. 19년 상반기 4.4배였던 게 20년 상반기 3.5배로 떨어졌다. 네. 요 내용이 참 중요한데 이건 좀 별도로 다르죠. 그리고 계속해서 적혀 있는 내용들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. 향후 글로벌 경기 회복세 약화 우려 등 기업 경영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실적 회복 지연으로 유동성 사정이 악화되거나 신용 위험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. 대비할 필요가 있다. 네, 이 내용이 참 핵심이네요. 가계 상황이 나빠지는 부분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. 문제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 지금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 지표 중 하나로 한국은행에서 이자 보상 배율로 앞에서 평가를 해줬죠. 그럼 이제 한번 이자 보상 배율이 뭔지 알아봐야죠. 네, 그래야지 저희도 이자 보상 배율이란 것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눠준 겁니다. 즉 영업해서 벌어온 돈이랑 지금 내가 이자로 내고 있는 돈이랑 어느 돈이 얼마나 더 많은 것이냐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만약에 이자 보상 배율이 1도 안 된다. 그러면 어떤 거겠어요? 죽어라 영업해갖고 돈 벌어와봤자 이자로 다 빠져나가고 오히려 개뿔도 없어진다라는 거죠. 즉 의미 없는 회사란 뜻이 되는 겁니다.
이 증권사의 HTS 시스템 같은 데에서는 그냥 기업 분석의 재무 비율, 여러분들이 직접 뭐 계산을 하셔도 되지만 기업 분석의 재무 비율 창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해요. 뭐 앞에 보이는 거는 어느 회사 거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냥 참고로 이렇게 이자 보상 배율이 NA로 찍히거나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여서요. 그리고 워낙 지금 안 좋은 이렇게 장기화돼서 가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표로 준비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의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면 혹은 NA라고 찍혀 있다면 긍정적인 사항은 아니겠죠? 다만 NA라고 해도 혹은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고 해도 미래에 어떤 수주가 있어서 개선 가능성이 있다든지 원가 절감을 통한 개선 가능성이 보여지는 기업이라면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은 반대로 큰 투자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수년에 걸친 실적은 꼭 확인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안정적인 투자일 겁니다. 왜냐하면 아까 한국은행에서 그랬잖아요.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으니 대비를 하라고. 네,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. 근데 혹시 또 갖고 계신 주식이 1배 이상이라고 안심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은 안 돼요. 예.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정말 근근히 먹고 사면 너무 힘들잖아요. 좀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살아야죠. 그렇죠? 여러분들 주식, 채권, 부동산 등에 대해서 관심 있는 투자자시라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연 2회 6월하고 12월인데요. 발행하는 금융안정보고서 꼭 참고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